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의 약 한 넥슨에 있었던 시절부터 합하면 약 3년 정도 중국에서 투자 플러스 이제 창업을 해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 항상 시끌시끌한 중국의 환경에 있다가 이렇게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인데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편하게 중간에 얘기하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바로 손을 들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는 그게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제가 중국인들과 3년간 부대끼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유로움과 어떤 그 도전 정신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이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끼고 있다는 걸 저희 PPT에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저희 모빌 팩토리의 한국 개발팀 저희 워크샵 사진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Get Access to China라고 왠지 영어로 이름을 짓지 않으면 좀 안 멋있을 것 같아서. 예, 저는 현재 모빌 팩토리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중국 시장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 이 자리 만들어주신 플랫폼의 조상래 대표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목을 모바일 비즈니스 인 차이나 101이라고 지어봤는데 보통 뭐 MBA 클래스 이런 거 보면 기본 과목을 일본인으로 짓더라고요. 사실 지금 현재 스타트업을 중국에 대해서 시장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슈들이 있다는 걸 저는 반대로 알게 됐어요. 지금 현재 여기 앞자리에 저희 모빌 팩토리와 현재 모요, 중국 회사 모요의 CTO이신 이성수 이사님이 앉아 계신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면 중국어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를 시작해서 중국어를 구글 트랜스레이터로 익혀가면서 그 현장에서 느끼셨는데 일단 1번은 구글 서비스가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 아까 그 조선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 정부가 법령을 굉장히 빡빡하게 하죠.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지금 하는데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저희 CTO님이 가장 자주 쓰시는 이 사이트를 보면 저기 보면 저기 line.m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라인이 막혔을 당시의 상황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93%의 트래픽이 막혔죠. 그리고 우리 사이트의 유용함은 뭐 어떤 부분이 막혔는지 여기는 뭐 컨트롤 디스트릭토리는 뭐 3, 4일은 괜찮았는데 결국 뭐 나머지는 다 놀라게 됐다. 뭐 이런 정보까지 나와서 핵심은 언제든지 중국에서 원한다면 중국 바깥에서 들어오는 서비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는 막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PC 온라인 시절과 대비했을 때 저는 게임 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모바일은 애플리케이션, 네이티브 앱이라는 어떤 그 도구가 있기 때문에 분명 그 돌파구는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예시들도 결국 불락이 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이슈로 이제 몇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중국 정부 분열 말고도 이제 SMS 결제.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의 어떤 결제 시장 저희가 다들 뭐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를 내면 구글 월렛을 붙이면 되고 애플은 애플 결제를 쓰시면 되고 뭐 온라인 서비스를 할 때 이제 이니시스를 통한 뭐 제3자 결제 그런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쓰면 된다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보통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시는데 중국은 특히 게임 때부터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문자 결제 굉장히 많이 써왔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급, 2급, 3급, 4급이라는 도시별 등급이 있는데 이제 보통 발달이 좀 덜 된 정도로 많을수록 숫자가 많아지죠. 그런 쪽은 와이파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데이트 서비스는 굉장히 금액도 비싸고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나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그 유저에게 결제를 시키는 결국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결제를 시키는 수단이 굉장히 문자 쪽부터 많이 발달해 왔어요. 그냥 문자를 하나 보내면 그 보내는 행위 자체에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 전혀 아니지만 CTO님의 그 지속적인 구박으로
콜백이라는 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제가 정말 옳은 결제인지 아닌지 그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같이 있어 왔고요. 물론 그래서 SNS 결제는 하지만 그런 3급, 4급 도시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SMS 결제는 반드시 통신사들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중국 사용자 모바일 환경은 현재 아까 조성래 대표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굳이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한국에 비하면 확실히 아직은 열악하고요. 근데 열악하다는 게 인프라 자체가 열악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유저들 자체가 모바일로 인터넷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데이터의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해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의 퀄리티도 굉장히 한국에 비하면 물론 중국 내에서만 진행되는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이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대부분의 해외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 이 서비스가 잘 되고 안 되고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제가 중국에 사용한다던가 지금 구글은 거의 완전 불하게 됐지만 그 전에 구글 지메일 캘린더를 사용을 해도 어떤 날은 정말 신속하게 접속이 잘 되는데 어떤 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 CTO님 앉아 계시니까 네트워크 분자일 때 물어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서버 운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오늘 이 자리 저는 원래 팩토리라고 하는 게임 쪽에 더 포커스가 돼 있어서 빅게임 부분들은 어떤 걸 중요시하는지 제가 좀 여쭤봤거든요. 때문에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이 이제 구글 앱 엔진으로 이제 서비스를 쭉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이게 안 됩니다. 저희 게임들 중에도 몇 군데 이제 한국에서 구글 앱 엔진을 써서 서비스를 중국에 하고 싶다고 제안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 말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더 다른 서비스 이제 AWS가 돼야 되느냐? 지금 AWS는 싱가포르나 이제 일본에서 접속을 하면 핑 속도가 비슷한데 베이징이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AWS 통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현재는 전략적 파트너사들만 이제 큰 회사들을 대상으로 CBT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언제 이 서비스가 열리지는 사실 지금 이전이에요. 여전히 글로벌 서비스들이 많이 막히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AWS가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왜냐? 여기 붙어 있는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라는 곳이고요. 조금씩 떠오르는 이제 유클라우드, 몇몇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는데 저런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활용을 하는 게 사실 중국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제일 처음에 기본 전제를 따셔야 돼요. 중국 바깥에서 이걸 활용을 해서 뭐 CDN을 쓴다든지 AWS 다른 지역을 써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서비스의 품질을 저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용어를 좀 정리를 하면 중국에서 한국은 iOS, 애플 앱스토어와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이렇게 마켓이 있고 카카오톡 게임 센터 뭐 이런 식으로 마켓들 구분을 정확히 명칭을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은 마켓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채널이라고 정리할게요. 채널. 이 채널들은 조성래 대표님 아까 말씀대로 안드로이드는 정말 많은 굳이 숫자로 표현을 하자면 뭐 200~300개를 이제 셀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앱 마켓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구글이나 퍼처스, 그러니까 구글이 막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결제를 재생할 수 있는 모듈을 직접 마켓들이 만들어서 독자적인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은 나중에 잘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커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행히 iOS랑 윈도우즈 마켓은 글로벌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결제는 약간 달라요. iOS 같은 경우도 저희는 예를 들면 이앱에서 0.99달러짜리를 클릭하면 바로 이제 신용카드 빠져나가죠. 근데 중국은 0.99달러를 클릭했을 때 내 어카운트에 그 애플의 그 돈이 이제 크레딧 쌓여 있지 않으면 그 크레딧을 먼저 사야 돼요. 크레딧을 먼저 사는 구조거든요. 이건 이제 중국의 어떤 위안화의 그 25개 지방은행이랑 인민은행 간의 결제 시스템 문제 때문에 항상 그 결제 금액을 크레딧을 쌓아놓고 지불을 하는 그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뭐 제가 잠깐 그 작년 GDC 2014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스샷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이는 이 모든 마켓이 다 안드로이드 마켓입니다. 여기 이 종류가 이런 되게 대부분 뭔가 그 안드로이드와 앱에 뭔가를 비슷한 걸 따서 색깔도 이제 비슷하게 따서 만들었죠. 뭐 그냥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조금씩. 그러니까 뭐 어떤 곳은 앱을 올리면 다운로드가 뭐 한 50, 100 그 정도 나오는데 그 친구들도 만나보면 다 자기네들이 뭐 한 2년 안에 뭐 1000만 찍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패기가 넘치는 중국 시장이죠. 그러면 중국 진출 어떻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모빌 팩토리가 이제 지금 현재 파트너사랑 같이 손을 잡은 방식, 그리고 오늘 아쉽게 참석을 못했지만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 캐시 슬라이드, MBT 파트너스가 지금 현재 중국에 직접 진출하는 방식. 핵심은 현지의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현지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중국인 혹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섞여 있는 그 팀이 한국과 똑같이 이제 법인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죠. 뭐 한국의 자회사가 되겠죠. 한국 자회사로 하신다라고 하면, 아니면 중국 법인 자체가 만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현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은 외국 회사의 지분이 주식수가 없으니까 주식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외국 회사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운영이 될 수 없는 서비스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모바일이든 PC든 온라인 컨텐츠 유통업, 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뭐 음악, 영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중국 인민들의 어떤 그 정서나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쪽을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100% 중국인 소유로 되어 있는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이 되어 있어야 회사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라이센스적인 부분에서는 차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전개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허들을 넣어줄 파트너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게임으로 치면 콘텐츠를 세일즈, 퍼블리셔한테 그냥 팔아버리는, 그리고 뭐 알아서 이제 중국에서 잘 먹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드인데, 이런 빅게임 서비스들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현재 라인인데요. 라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음에도 지금 이제 뭐 막힌 건 좀 미야한 부분이 있는데, 라인과 문제가 있었거나, 퍼블리셔, 그러니까 중국에서 현재 퍼블리셔라기 좀 부르긴 그렇지만 완또지아라는 되게 유명한 앱 마켓에 라이센스를 줬어요. 라인은 그전에 360에 줬었고요. 이렇게 줘서 현지에서 이 앱이, 왜냐하면 그 앱은 중국인 인민들 간에 그 콘텐츠를 실어 나르니까요. 그렇게 라이센스를 줘서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러고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일단 제 전개는 퍼블리셔와의 계약만으로 일단 현지의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한 현지 절차는 뭐 아까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라이센스 문제, 현지 CS 문제, 현지에서 이제 문제, 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하는 문제, 이런 기타 등의 모든 것들을 일임을 시키고 진행을 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장점이 있죠. 근데 명백한 단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인인 퍼블리셔와의 중국어로 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일단 필수고요. 그쪽에서 한국인 혹은 조선족을 배정을 한다고 했을 때의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장담할 수 있지만 중국인과 직접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 파트너에 저는 이제 저희 그 창립 멤버의 중국인이 계신데요. 이건 정말 어떤 언어적인 걸로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직접 한국인 혹은 중국인이 서로 한국어를 할 줄 알든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부분이 절도로 되어야 확실히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게임 부분도 많은 큰 회사들이 이제 큰 회사, 그 한국이나 구일 뭐 이런 플랫폼들과 일을 하면서 겪어온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보한 유저풀들, 이제 예를 들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중국에 케이스가 잘 돼서 만 명이건 10만 명이건 20만 명이건 시드를 모았는데 이 유저를 활용을 할 수 없다면 사실 거의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뭐 여기 계신 이제 빅게임 애플리케이션들 서비스들을 중국에 하시려는 분들의 핵심이 유저풀인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저풀을 현지 퍼블리셔 소유가 된다는 점에서는 사실 비전이 없죠.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간접 진출의 한계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바일 사업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많이 게임 쪽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건 여기는 빅게임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특별히 썼습니다. 중국은 크게 여기 ABCD로 나눈 4가지의 라이선스가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뭐 게임 심의피를 통과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ISP, 인터넷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이제 명칭인데 중국 통신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중국 통신부 쪽에서 발급하는 거고요. 이건 필수입니다. ICP라는 라이센스가 필수라는 게 아니라 ICP를 획득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도메인 주소를 획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내의 IP 도메인 주소는 함부로 주어지지가 않고요. 반드시 중국의 ICP라는 그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발급을 받은 도메인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점을 뒤에 설명을 드리고, 이 ICP라는 건 크게 경영성과 비경영성으로 나누는데, 이걸 나누는 이유는 경영성은 이제 보통 PC 생각하시면 돼요. PC에서 보통 온라인 쇼핑몰이든 아니면 여기서 직접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로 결제를 시켜버리면 이건 상용화를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돈을 버는 서비스다라고 해서 그 IP에 대해서는 경영성 ICP를 준다라고 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정보 전달, 뭐 내 개인 홈페이지라던가 잠깐 거쳐가는 웹서버를 쓴다던가 뭐 직접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일으키지 않는 이제 IP 주소는 비경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건 이 ISP고요. 모바일 서비스를 중국에서 하신다라고 하면 옵션으로 필요한 게 이제 옵션으로 필요한 게 이제 SP. SP는 좀 역사가 좀 설명이 긴데 간단히 설명하면 피처폰 시절에 원래 모바일 사업자들한테 줬던 라이센스인데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제가 여기 썼지만 이제 CP들, 뭐 게임 개발사나 뭐 음악 제공사나 뭐 영화 제공 이런 CP들의 모바일 콘텐츠를 유저들에게 유통하는 경우에 SP라는 걸 요구하게 돼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에서 지금 뭐 중국에서 지금 어떤 서비스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켓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필요한, 예를 들면 그냥 중국 현지 S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라이센스를 사실 좀 빌려서 써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라이센스고요. 이제 C번, D번은 여기 이제 게임 업체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C번, D번은 온라인 게임 때부터 확실히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이제 허가증. 이제 문화문화 월급 출판 총사라는 두 회사가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서 이제 내주는 라이센스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게임이 중국에서 런칭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진 않고, 왜냐면 게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유명 게임들은 다 이 허가증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허가증들이 그냥 빡빡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자, 최근에 이제 요청을 받은 것 중에 동영상을 중국의 이제 개인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이제 조금 있는데,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유저들이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컨텐츠를 자유롭게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규제가 엄청나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가 뭔지 검열이 필요하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되게 민감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검열을 한다는 걸 아마 중국의 서비스를 런칭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으신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한자로 적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ESP의 범위에 사실 모든 게 들어가고 있어요. 뭐 음악, 게임, 뭐 문자 보내는 거, 행위 자체, 뭐 웹브라우저 띄우는 거 모든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은 예로부터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영화 불법 복제가 중국에 되게 유명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영화 불법 복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약 한 3, 4년 동안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방치를 했죠. 그간 중국은 그 영화, 음악, 그 P2P라든가 그 콘텐츠 다운로드 어떤 양이 엄청나게 트래픽이 늘었고 그 중국 내의 영화나 음악 산업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커지고 나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그때부터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요청도 좀 받아주고 이제 큰 회사들이 소송 걸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해주고.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엄청 시장이 크고 질서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런 글로벌리 표준으로 잡히는 어떤 규칙이나 어떤 룰들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룰에 따라야 되는 거죠. 중국 룰에 따라가면서 보다가 그 시장이 정리가 될 타이밍이 되면 이제 글로벌 경쟁자들도 뛰어들만 한데 그때 이미 로컬 업체들이 다 모든 걸 먹은 상황이죠. 그게 다 항상 반복되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바일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회사 입장에서 그 시장을 잡고 싶다면 초반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죠, 초반에. 그런 허들들을 넘어가면서. 오늘 첫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튼 그래서 이 넘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성래 대표 그 말씀드려서 약간 뜨끔한 게 제가 여기 지금 소스를 안 달았는데 사실 그 통계치가 진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그 공신하는 그 이관이라는 이제 그 알리서치라는 곳에 이제 자료를 제가 최신 자료를 좀 긁어 왔는데 이제 모바일 인터넷 수가 약 6.86명, 아까 6.1억 명이 비슷하니까 올해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게 과연 중국 사람들은 지금 모바일 폰을 켜면 무슨 서비스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하냐 궁금하실 거예요. 중국도 여전히 가장 높은 건 그 인스턴트 메신저입니다. 위챗 같은 90.5%에 달하고요. 인터넷 선미는 뭐 여전히 남자가 좀 높고 이 비율은 여자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성 유저가 많지는 않은데 점점 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별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 1급 도시 보통 상해나 뭐 북경, 뭐 신천, 광주 같이 이제 소비력이 좀 있는 도시와 좀 떨어지더라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 대해서 공략법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제 수단의 경우에는 현재 게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저는 이 게임 앱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콘텐츠 자체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알리페이 정도만 커버를 해도 문제가 없고 사실 은년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그 다들 아시는 유니온페이 그 유니온페이까지 커버를 하면 대부분의 그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템페이까지 커버한다면 이제 또 다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3자 마켓의 이제 비율인데요. 여기에 지금 SMS 결제는 빠져 있어요. 근데 SMS 결제는 지금 빅게임에서는 제가 통계치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다 같이 합했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인지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중국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월 데이터 사용 패키지는 여전히 500메가. 이건 지금 거의 2년째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저도 참 많이 바뀌지 않는다 생각이고요. 간단하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2014년도 이제 상반기에 그 모바일 인터넷을 썼을 때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그 이제 통계치 설문조사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바일 메신저를 10명 중에 9명이 나는 쓰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음악을 절반 그리고 그 동영상 서비스 절반 게임이 절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터넷 쇼핑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뉴스 그리고 여기가 책 이게 굉장히 사실 제가 중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과 그 모바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특이하게 다른 점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중국 사람들은 정말 모바일 폰으로 책을 많이 봐요. 조그만 폰으로 예전에 피처폰 때부터 그 글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글자는 한국 사람들의 글자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여기 중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긴 한데 중국은 어쨌든 간에 그 이제 뜻 보면 바로 뜻이 나오는 글자다 보니까 그것 자체를 읽는 그 뭐랄까 만족감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분명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싸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컨텐츠로 글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중국과 한국은 차이점이 있고요. 저기 봐도 지금 상위권의 그 모바일로 글을 읽는다는 게 상위권에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웨이보가 제일 마지막인데 저것도 참 그 의미 깊은 겁니다. 왜냐면 웨이보가 제가 알기로 제가 마지막 통계를 언제 확인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회사에 있을 때 확인했을 때 웨이보가 거의 탑3 안에 들어갔거든요. 탑3. 웨이보라는 건 트위터인데 중국에 위챗이랑 이런 IM이 나오기 이전에 거의 이제 페이스북이 안 되던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유저들의 그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적 성향을 만족시켜주던 뭐 이런 수단이었기 때문에 웨이보가 이만큼 빠졌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에서 줄 수 있는 만족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엄청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제 중국의 구조는 현재 이겁니다. 이게 중국어랑 제가 한국어를 좀 섞고 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게임에 지금 이제 원래 이 자료는 게임에 관한 거고요. 근데 앱마켓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크게 두 축을 보면 일단 여기 이제 옌파 펑션 아이디라고 해서 이제 개발자와 퍼블리셔 간 그룹 이런 느낌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애플리케이션 디스트리뷰션 채널의 영역으로 나누는 게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일단 회사명으로 제가 명칭을 해볼게요. 모이 팩토리가 퍼블리셔인 모요에게 게임을 준다라고 하면, 모요는 그 게임을 일단 360, 91이라는 3자 마켓에 런칭을 시킬 수가 있고, 업로드. iOS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도 차이나에 존재는 해요. 결제가 안 돼서 그렇지. 거기에 올릴 수가 있고, 이제 매체 채널은 되게 제가 설명드리기 애매한데, 굉장히 다양한 이제 뭐 미디어 매체나 광고 매체들이 있어요. 그 매체들에게 저희의 RS를 남겨주고, 야, 우리 게임을 이렇게 하자라고 퍼블리셔가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트래픽에 뭐 광고 자리라든가 이런 곳에 게임을 얹어주면서 그 수익을 나눠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CPC, CPI 모델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문제가 되고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어플리케이션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채널 그룹의 두 가지가 온라인 그룹이 있고 오프라인 그룹이 있는 거죠. 오프라인은 뭐냐? 기계에 그냥 바로 박아 넣는 거예요. 프리인스톨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그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는 이유는, 프리인스톨에 깔려나가는 컨텐츠는 대부분 5메가 언더의 굉장히 작은 서비스들, 그러니까 간단한 게임들부터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인데, 사실 중국에 지금 현재 상장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의 그 시초는 이 인스톨러 디스트리뷰션이 됐어요. 왜냐면 뭐 어떻게 다른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는 걸 이제 굉장히 꺼려 하니까 폰에 그냥 깔려 나오는 컨텐츠들을 먼저 소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근데 이 전략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경우에. 그리고 이런 개발사나 퍼블리셔는 각종 이제 매체들, 그리고 저는 광고연맹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으로 치면 뭐 탭조이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이제 그 리워드 광고를 제공하는 캐슬라이드 이런 것까지, 어쨌거나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 트래픽은 이렇게 쭉 적혀 있죠. 그러면 중국의 회사들도 굉장히 서로 트래픽을 굉장히 교환을 많이 해요. 서로 교환을 많이 해서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가운데 에이전시가 관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큰 회사들은 자기네 직접 세일즈를 하는데, 여튼 그런 곳에다가 돈을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도 똑같이 RS 모델로 해서,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수익 배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은 한국처럼 무조건 CPI나 이런 걸로 이제 그 픽스 인컴을 받겠다가 아니라, 수익을 나누자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게임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방금 제가 그래서 케이슬라이드에 이제 박광현 이상, 현재 중국에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는 박광현 이상 통화를 했는데, 사실 그쪽에 중국 법인 세팅되는 걸 제가 열심히 뭐 힘닿는 데까지는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거기도 이렇게 현지 법인의 런런 출신의 중국인을 벡터를 뽑아서 현지 법인까지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약 런칭을 했거든요. 케이슬라이드가 중국 버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프로모션을 확 붙고 있진 않은데 그 수치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네들은 이제 빅게임 앱으로서 그 앱이 어떻게 지금 유저들한테까지 갔냐라고 물었을 때, 뭐 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바이럴이 적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래 케이슬라이드가 한국에서도 이제 처음에 퍼져나갔던 게 추천인 제도라든가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면, 사실 여기도 돈을 써봤고, 여기도 CPI로 해봤고, 저기도 CPI를 해봤고, 뭐 CPA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서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효율이 많지가 않더라. 그러면 앱 자체의 어떤 전략, 그러니까 바이럴이나 소셜 그래프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전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면 굉장히 다른 접근, 뭐 어떤 그런 본인들의 서비스가 가장 많이 먹힐 만한 커뮤니티를 공략을 해서, 한국에서 그런 이제 전략들을 많이 쓰시죠. 커뮤니티를 공략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핵심 유저들을 쫙쫙 뽑아내서 이 서비스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또 배럴을 일으키는. 지금 그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그런 CPI나 이런 모델로 일반적으로 그냥 트래픽을 사는 모델로는 중국에선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떻게 게임들이 런칭되느냐, 이렇게 게임은 굉장히 그래서 복잡해요. 게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중국의 파트너들이랑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고, 이미 저희는 드래곤플라이트, 넥스플로의 드래곤플라이트를 중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뭐 지금 다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요. 그런데 모바일 앱은 어떨까를 생각해봤는데, 확실히 애플리케이션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내에서 실행 가능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이슈를 제거한 실행 가능한 버전을 먼저 전달해 주시면 좋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중국 내에서 이제 어떤 일단 충분히 앱이 이제 워킹을 하는지 분류를 진행을 해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이 어떤 게 필요한가는 사실 가장 좋은 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중국에 팀을 꾸려서 중국인들과 고민을 함께 한 다음에 그 전략을 세우시는 거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저희 모요라는 회사랑 같이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중국에 현재 비슷한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와 합작을 하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로컬라이제이션 작업을 하고 이제 SDK 적용하는 거죠. 이 SDK는 이제 각 마켓마다 결제를 시켜주는 이제 모듈을 갖고 있는 그 마켓마다 가지고 있는 SDK를 말하는 건데, 후반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 내 플레이 가능한 버전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요. 사실 핵심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돌아가는 펑션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서 중국에서 중국 서버에 올렸을 때 충분히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일단 기초 작업이 되고요. 이것을 이룬 다음부터 이제 고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펑션을 더 넣을 것인가, 아니면 뭐 중국에서는 프로모션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UI로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건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내 플레이가 가능한 버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들어가는 겁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은 당연히 일단 언어를 바꿔야겠죠. 근데 언어도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일본 진출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영어도 그렇고, 역시 현지 사람이 쓰는 언어와 그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 언어를 바꾸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컬라이제이션의 언어가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이 금치어죠, 금치어. 중국 내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금치어 목록, 그리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금치어가 안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천안문,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 안 나오게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에서 가능한 어떤 인프라 구성을 한다던가 SK 연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로컬라이제이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SDK가 저희가 여기서 360, 91 뭐 이런 샤오미 이런 다른 SK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다 내부 리소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나중에 어떤 제휴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소개를 원한다거나 그러면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현재 그래서 게임 쪽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파트너들 하고 있는 작업은 이런 작업이에요. 모요 SDK라는 걸 지금 저희 이제 이성 CTO님이 개발을 하셔서 이제 완성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채널별로 360, 91 샤오미는 각 채널에 맞는 그런 채널 뽑을 수 있는 버전의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본인 이제 각 서비스들 로그인을 쓰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로그인을 쓸 수 있게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가 각각 로그인 및 사용자 관리는 저희가 모요가 해드리는 거고, 버전을 뽑을 수가 있고, iOS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 iOS의 제일브레이크, 탈원 마켓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결제로 사용하는 게 특징이 될 거고요. 대략의 구조는 이러합니다. 이제는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앱에서 사용하시기엔 더 간단할 거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 일단 게임들의 원래는 게임의 친구, 그래서 그 채널에 어떤 걸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뭐 그런 게임 내의 아이템들은 어떤 것을 결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결제 콜백 URL은 뭔가, 이런 정보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나면 저희의 SK를 적용을 했을 때 채널별로 라이브러리를 쉽게 뽑아낼 수 있게, 360 버전, 91 버전, 샤오미 버전, iOS 버전,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개발자분들이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기본 로컬라이제이션이 일단 마치 한국에서 런칭을 하듯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단 이 모요 SDK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공장 표현을 하면 단일 빌드로 라이브러리만 변경을 해서 여러 플랫폼의 SDK를 대응을 한다 될 거고, 두 번째는 다양한 채널들을 위해서 여러 대 서버 구성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뭐 ID 비밀번호 발급을 해드리면 들어와서 각자의 사용법이라든가 현재 각 채널별로 클릭을 하면 SDK 다운을 받은 다음에 적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당연히 한글로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채널 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별로 독립적인 검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각 채널마다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빅게임이나 뭐 애플리케이션, 뭐 스샷이라든가 뭐 설명이라든가 다 있겠죠. 그런 거 중국어로 예주를 받으면 사실 검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짧은 정말 며칠 안에 끝나기도 해요.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지연들이 발생을 하고, 또 기술적 문제가 1차적이고, 사업적인 뭐 이제 그 정책, 그 플랫폼의 정책에 안 맞는 뭐 기능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어쨌거나 1개월 정도 지나면 대략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각 채널별 빌드가 동시에 완성이 되면 그 검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개발 리소스가 많으시면 여러 채널을 동시에 나가는 것도 문제는 없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보통 몇 개의 채널 연칭을 해야 되냐. 사실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제 장르에 따라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몇 개만 해보시고 지표가 좋으면 가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빅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채널인 360이나 91 이렇게 하나 정도만 잡아서 대응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그 지표를 보면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채널을 확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쪽 SDK랑 뭐 수익 배분, 채널과 수익 배분을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 거기 때문에. 유럽 채널 어떠냐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60 사실 지금 단일 채널로 가장 크고요. 안드로이드에서. 그리고 91과 샤오미가 사실 아까 조상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디바이스 특징, 그러니까 애플의 어떤 그런 그 디바이스적 특징과 안드로이드의 어떤 그 개방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면서 굉장히 성장성이 지금 높고요.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그 가까운 파트너로서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샤오미가 단일 채널로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채널 중에 하나다. 근데 여기는 아마 샤오미의 컨텐츠를 얻는다라고 하면 샤오미만 따로 뭐 특별 버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전략적으로 자기네들 샤오미 유저들만 활용을 하는, 마치 애플에 들어가면 애플 정책만 따르듯이 그런 거 요구받을 수도 있고요. 결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리페이와 탭페이 그런 은행 카드 정도 커버를 하면 현재 대부분 커버를 할 수 있고요. SDK 적용은 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가이드라인 드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약 2주 정도 해결하실 수 있고, 그 애플리케이션마다 특징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기술적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해서 한 달이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수수료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면 수수료가 얼마냐.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퍼블리싱 사업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내부가 만든 게임들, 그리고 저희랑 전략적 투자 관계자 이런 분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만약 그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할 생각을 이제 플랫폼 대표님과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S는 이제 당연히 저희 현지에서 처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럼 핵심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 내에서 원활하게 구동하지 않는 상태로 현지 협력을 논의조차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지 파트너를 예를 들어 좋은 곳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곳에 이제 충분히 이 앱이 어떻다라고 보여줘야 될 텐데 구동이 안 되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현지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미팅을 하면서 보여줄 때 충분히 돌아가는 그런 상태는 적어도 되어야 되지 않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안 되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두 번째는 외국 법인의 중국 내 미들웨어, 그러니까 서버라던가 뭐 SDK라든가 뭐 각종 그런 SDK들을 활용하는 것들에 있어서 한계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제 긴밀한 그런 조언을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확보한 유저풀의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퍼블리셔한테 이 서비스를 그냥 넘기는 이런 전략이 아니라 그래도 직접 팀을 꾸리고 최소한의 허들만 넘으면서 계속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핵심이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이게 지금 제가 저는 알리페이, 저 알리페이 쓰고 있고 알리빈 쓰고 있어서 저희는 되게 알리바바가 좋아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알리빈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중국인 신분증을 카피를 해서 지금
라는 화면이에요. 사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누군가를 써서 넘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명의를 빌리기도 쉽지 않고 결국에는 중국인이면서 굉장히 우리 조직 내에서 이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이걸 제공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다른 예가 알리바바에서 그래서 저걸 넘고 나서 자 그래 이제 중국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친구를 구했어 라고 해서 갔는데 중국인 전화번호 여기 중국 내륙 전화번호를 입력해라 인증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 다음 화면이 하나 더 있는데 너네 회사의 중국 영업집조 번호를 대라. 중국의 사업자 등록 번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은 허들들이 굉장히 그 중국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짜증을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첫 질문도 왜 중국에 지금 360 그 개발자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는데 혹시 이건 무슨 내용을 입력하라는 거냐. 이건 사실 중국 회사는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인터내셔널 버전을 만들어서 좀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중국 버전이랑 좀 달라요. S3가. 제가 그래서 케이스 하나만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현재 그 요쿠스라는 한국의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 테크 스타트업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테크 스타트업이었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 그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들이 각자 이제 자기네들이 노래를 한다거나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을 이제 스스로 녹화를 해서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평가를 한다던가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건데 이 앱이 초반에 이제 유튜브보다 더 확장이 돼서 사실 거의 이제 기획사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오디션을 볼 수 있게 사실 이제 이분 요쿠스 대표님께서 청원 대표님이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기획사랑 이제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시면서 동남아나 중국 쪽, 이런 미국 쪽에서 한국 쪽 기획사에 오고 싶은 친구들에게 어떤 오디션, 온라인 오디션 어떤 플랫폼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조건이었어요. 제가 들어봐도. 그래서 중국의 한국 정부가 지원까지 해주고 중국 내에서 오프라인 오디션 기획사들이랑 한국의 기획사들이랑 연결이 돼서 해당 앱으로 중국에 있는 중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앱을 뭐 QR코드든 뭐 PC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노래 부르는 걸 찍어서 올리면 올릴 때 참가비가 발생을 하죠. 이제 그게 수익 모델이긴 한데 그걸 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무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당연히 한국처럼 그냥 결제 모듈 붙이고 그냥 다운로드 업로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렇게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오셔가지고 저희랑 미팅을 하고 2주 만에 이제 해당 이슈들을 해결을 하고 지금 이제 런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냥 간단한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한국의 다양한 테크 스타트업들이 중국에 뭔가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데 큰 장벽이 되는구나를 알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사실 이 케이스가 제가 플랫폼에 이제 조상래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된 계기도 됐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뭐 양사간에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 하자라고 해서 준비된 게 오늘 이 첫 세미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발표한 내용 모두 마쳤고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 저희 모빌 팩토리는 2012년 11월에 창업을 해서 그 모요라는 회사와 모빌 팩토리라는 회사를 동시에 설립을 했습니다. 모빌 팩토리는 저희 한국의 지금 여기 포스코 사거리에 있는 개발사이고요. 모요는 모빌 팩토리와 그 창립 멤버가 같아요. 그래서 창립 멤버의 중국 분이 계신데 그분이 중국에서 직접 설립을 해서 단순한 파트너십 이상의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그 콘텐츠를 소싱한다. 근데 저희가 다 넥슨이랑 네오픈 출신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기본적으로 소싱을 해서 첫 번째는 일단 넥스플로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여기 적혀 있지만 이제 넥스플로어가 초기 투자자로도 들어와 계시고요. 그래서 드래곤플라이트를 현재 직접 운영을 하면서 약 1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드래곤플라이트가 지금 1년 동안 뭐 360, 91, 샤오미 이런 플랫폼 런칭을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겪은 경험으로 조만간에 뭐 확장 런칭을 하는 뉴스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나름 드래곤플라이트로 뭐 한국에서는 이미 뭐 1년 반 이상 지나간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뭐 중요한 CP로서 중국의 초기의 성과를 거두고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드린 OSDK를 개발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한국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적어도 이제 한국에 런칭하는 것처럼 좀 편하게 중국의 게임들을 런칭해 볼 수 있게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확장이 되면 이제 빅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서비스하고 싶으신 이제 대표님들께도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당연히 내부에서도 현재 저기 보이는 게임들 지금 현재 3개 게임이 런칭 준비 중에 있고요. 현지에서는 뭐 다양한 회사들이랑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한국에서도 저희 기본적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주최해주신 플래텀 주선 대표님과 중국 사업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5명은 핵심 멤버는 최초에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요. 현재는 한국의 23명 개발자 그리고 중국 상해에 8명의 운영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자리를 해주실 분은 저기 그 두 번째 열의 이성수 CTO님이 여기 함께 자리에 계신데 그 개발자분들은 편하게 중국 쪽의 기술 허들이나 이런 부분 질문해 주시면 대답 잘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저희가 그러면 오는 분들한테 뭘 도움을 나중에 드릴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정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는 전제에서는 아마 가젠네, 차이나 런웨이라고 적어봤는데 어쨌거나 이륙을 할 수 있는 활주로이자 중국에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활주로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4주 이내,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한번 아까 요코스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굉장히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풀렸는데 현재 그 앱 자체를 중국에 런칭하는 게 어렵다.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단기간에 그런 이슈들만 해결해 보는 걸 저희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1,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짜서 중국 내에서 직접 앱마켓에 등록까지 해서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은 유저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절차를 밟아볼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저는 이거 소프트 랜딩이죠. 연착륙을 하는 건데 6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중국의 정보를 어떻게 진출해야 될지 전략도 한번 같이 고민